네, 안녕하세요. 9월 12일차 내일 증시입니다. 오늘도 제가 브라인드를 하는데 사실 뭐 브라인드를 하는 게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영상을 하는 그 카메라를 도난을 당해서 다시 복귀할 때까지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브라인드로 영상만 보여드립니다. 난장판이죠. 이승과 멘탈 사이.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오늘 장은 글쎄요 조금 아쉬움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를 낚아 보면 뭐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겠죠. 미국이 오른다고 한국이 오른 건 아니지만은 또 미국이 이렇게 견조한데 굳이 한국 증시가 많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S&P 500 차트고 그렇죠. 물론 이제 다우 차트고 중국 증시고 국제 유가 그리고 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연데 환율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장이 이렇게 망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나라마다 시가총액의 구성이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 견조하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걸 느낍니다. 애플도 뭐 요 정도면 오늘 밤에 이제 또 12일 날 아이폰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주가 급등의 요인은 아니겠지만은 중요한 관점에서는 애플의 수익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뭐 중국 관련 이슈였죠. 하락을 했지만은 시장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뭐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이야기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반영을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주가가 우선이고 붙는 재료가 다음입니다.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에서도 주가가 일단 견조하면 견조한 거예요. 물론 테슬라의 주가 상승 이유가 도조 컴퓨팅 자율주행 관련 이슈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테슬라 주가 상승과 국내 증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로 납품을 하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LG 엔솔의 주가는 아예 다른 그림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는 견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국내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명신산업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이지만은 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텔레칩스라는 이런 종목 정도만 어느 정도 약간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32,000원까지 갔다가 플러스 14%가 많이 보합까지 갈 정도는 아닌데 그만큼 장이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뭐 넥스트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넥스트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율주행 이야기가 되면 텔레칩스, 넥스트칩 또는 뭐 퓨런티어 정도만 상한가를 간 거죠. 근데 이건 지극히 한 종목에 이제 수급 쏠린 수급 왜냐하면 그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텔레칩스라든지 아니면은 넥스트칩이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신규주라서 변동성이 좀 크고요. 뭐 이런 거 또는 현대오토웨브는 또 오늘 마침 뭐 JP모간에서 약간의 뭐 매도 리포트 성격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그리 빼고 나면 국내 증시가 여전히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난장판이란 말이 있는데 이성과 멘탈 사이라는 어떤 그런 중간에 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뭔가 바로 이거죠. 뭐 딴 게 아니고 쏠려있는 시가총액의 준하작용이라는 거죠. 이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애플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좀 자리를 잡아준다면 자리는 잡고는 있어요. 아니면 엔비디아처럼 하이닉스가 잡아준다면 이 두 친구는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LG 솔루션이라든지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또 포스코홀딩스 가 계속 이제 수급적인 이슈 공매도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GM이나 포도에 좀 동조화되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동조화. 미국의 GM도 안 가지 않습니까? 현대차를 테슬라랑 주가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제너럴모터스나 포드나 이런 것처럼 동조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약간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수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종목들이 조금 많이 얻어맞는 게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주가 지수 기준으로도 이렇게 어제처럼 이틀 정도는 오를 것 같은 그림에서 딱 갭상을 했다가 얻어맞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종 원웨이라 그럽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아침엔 밀렸다가 행보하다가 오후에 또 밀리면 종목들이 우르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이 떨어지는 게 좀 클 때가 이렇게 지수가 아침에 내렸다가 10시까지 좀 버티다가 오후에 한 번 더 밀릴 때 이때는 왜 그러냐면 오전에 밀어내는 물량들은 어떤 이슈에 반응해서 아침에 나오는 어떤 뭐 손절 회피성 물량이고 막판에 나오는 물량들은 손절 회피성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물량들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아니면 장중에 매수에 들어왔던 물량들의 또 손절성 물량. 아침엔 어제부터 들어왔던 물량이고. 그래서 항상 오후 2시 후에 밀릴 때가 약간 언더슈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게 좀 진행이 됐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제 시가총액에서 지수가 뭐 900선에서 밀렸는데, 코스닥은 시가총액보다는 조금 취약한 이 수급 주체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전자 있지만 F9가 글쎄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 이슈가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어떤 친구, 예, 바로 ETF 이야기인데,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아직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KB스타 인버스 ETF인데 코드 번호가 463530인데 아직까지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량도 작습니다. 물론 인버스 상품이 어느 정도 이제 외도독 현상도 이끌게 되고, 오늘은 거래량 300만 주 정도, 거래량 700억 정도 거래됐는데 어떤 간땡이 뽑은 애들이 매매했나요? 예, 거의 개인들 매매가 좀 많았는데, 개인들은 아무래도 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일부 많은 개인들 투자가들은 외국이나 기관처럼 자유롭게 공매도를 못하니까 뭐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배터리가 비싸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매매인데, 뭐 이거 한 요 정도 변동성, 8%, 3% 정도의 변동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도독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뭐 오늘 시장 관점에서는 역시나 코스피 쪽은 사실은 지수는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있어요. 근데 코스닥 쪽은 배터리가 없는데, 어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연 이제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뭐 코스피 포울도 있지만 이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멈춰주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신다 하시더라도 어떤 시장이 흔들버리니까 극한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이건 24만원 기준으로 20만원 이탈이면 주당 4만원, 쉽게 말해서 주가 기준으로는 20% 정도의 약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험한 가격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 AI 루닛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건 또 상한가까지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하락 압력이 오파도 당분간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언제 경험했냐면 한미 반도체 패턴에서 이런 걸 좀 경험한 게 있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게 되면 막 오버슈팅이 났다가 어느 정도 큰 변동성을 고점 대비해서 형성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상당 기간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얘는 그나마 덜 늘어졌지만은, 그러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루닛이나 이쪽은 약간 이럴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 수급 자체를 배터리가 먹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은 지수 흐름만큼이나 좀 하락 종목이 많았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내일 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약간은 이성보다는 멘탈이 좀 지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진정될 때까지는 무리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우리 보겠습니다.